똥밭을 전 재산 주고 샀대. 조선 후기 남편 잃은 과부 분이가 마을 사람들이 코 막고 피하던 땅을 샀습니다. 미쳤다. 과부 팔자 끝났다. 비웃음이 터졌지요. 그런데 석 달 뒤 똥밭에서 황금 보리가 솟자 그날 밤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문서 내놔라. 안 그러면 내 자식부터. 과부 하나가 똥밭을 샀을 뿐인데 왜 관아와 양반들이 칼을 들고 달려왔을까요? 야담동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저 동이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조선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고 땅은 쩍쩍 갈라졌지요.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냈습니다. 그 시절 한양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고을을 떠도는 모자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26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된 지 석 달째였지요. 손을 잡은 아이는 6살 석이었습니다. 어미, 배고파요. 석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분이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기와집 몇 채가 보였지요. 잠깐만 기다려라. 어미가 밥 한 끼 얻어올게. 하지만 문을 두드릴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과부는 재수 없어. 썩 물러가. 여기도 먹을 게 없단 말이야.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분이는 결국 마을 끝 외양간 처마 밑에 자리를 폈습니다. 젖은 집더미 위에 서기를 뉘이고 분이는 허리춤을 더듬었지요. 명주 보자기 속에 은자 20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전 재산이었지요. 분이는 보자기를 꼭 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굶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서기를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지요. 곡식을 팔고 물건을 사고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분이는 객주 앞에 섰습니다. 주인 어르신,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객주 주인은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부는 안 돼. 손님들이 꺼려해.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가 굶고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 썩 물러가. 분이는 주막도, 포목전도, 대장간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지요. 과부는 재수 없어. 다른 데 가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분이는 주막 처마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서기는 어미 무릎에 기대어 스르르 잠들었지요. 그때 주막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분이의 귀에 닿았습니다. 요즘 땅값이 천정부지라던데? 그럼 말이야. 은자 100냥 줘도 변두리 밭둑 한 떼기 못 산다니까. 아무리 흉년이라지만 땅만 있으면 살 길이 있는데 말이야. 분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땅. 그것만 있으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터였지요. 하지만 허리춤의 은자 20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분이는 잠든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요. 서기야, 어미가 반드시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줄게. 반드시. 분이는 작게 다짐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분이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나 싸게 나온 땅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지요. 하지만 흉년에도 땅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귀해졌지요. 해질 무렵 분이는 마을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지나치는 곳을 보았습니다.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지요. 분이가 다가가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똥과 오물이 쌓여있는 밭이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폐가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지요. 지나가던 노파에게 분이가 물었습니다. 저기는 어떤 곳입니까?
똥밭이라고 불리는 곳이지. 10년째 저 꼴이야. 가까이 가지 마. 전염병 걸린다. 노파는 코를 막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분이는 똥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지만 분이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지요. 널기는 좋기 10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담장의 흔적도 있었고 우물터로 보이는 자리도 있었지요. 저 땅이라면 분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분이는 땅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마을 이장 최서방의 집이었지요. 기와집 대문을 두드리자 최서방이 나왔습니다. 50줄의 사내는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똥밭을 팔 수 있는지 여쭈러 왔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똥밭을 사겠다고? 과부 양반, 정신이 온전하시오? 네, 온전합니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최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난삼아 입을 열었지요. 은자 20냥 주면 문서까지 써주지. 보통 밭 100평이면 은자 100냥은 좋게 받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똥밭은 달랐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이가 허리춤을 풀었습니다. 명주 보자기를 꺼내 펼치자 은자 20냥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문서 쓰시지요. 최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살 셈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사겠다는 거요? 네, 지금 당장 문서 쓰시지요. 최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방으로 들어가 문서를 꺼내왔습니다. 붓을 들어 휘휘 써내려가는 모습이 묘하게 서두르는 것 같았지요. 그 모습을 보며 분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터였습니다.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가 똥밭을 샀다더라.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과부 팔자가 딱 똥밭 팔자지 뭐.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해질 무렵 분이는 서기를 데리고 똥밭으로 향했습니다. 폐가의 문을 열자 먼지가 폭 일어났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마루는 썩어서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서기가 어미 치맛자락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미,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요. 분이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이곳을 낙원으로 만들어줄 테니. 정말요? 그럼 내가 뛰어놀 마당도 만들고 채소도 심고 꽃도 심을 거야. 분이는 서기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지붕 사이로 별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달빛은 마당을 비추었지요. 분이는 문 앞에 앉아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똥더미 사이로 잡초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악취와 더러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풀들이었지요. 썩은 것 위에서도 풀은 자라는구나. 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다. 저기도 잘할 수 있어. 달빛 아래에서 분이는 다짐했습니다. 이 땅을 살려내겠다고, 아들에게 떳떳한 어미가 되겠다고 말이지요. 바람이 불어와 분이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응원해주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분이는 일어났습니다. 마을 대장간에서 중고 삽 하나를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 광주리도 구했지요. 이제 분이에게 남은 돈은 단답품뿐이었습니다. 분이는 삽을 들고 똥밭으로 향했습니다. 서기야, 어미가 일하는 동안 집에서 놀고 있거라. 네, 어미. 분이는 삽을 똥더미에 꽂았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지요. 광주리에 똥을 담아 밭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한 광주리, 두 광주리, 세 광주리.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분이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요. 하지만 치운 땅은 겨우 한 평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과부가 똥을 파네. 저러다 병 걸려 죽겠지. 아이고, 불쌍해라. 정신 나간 게 분명해. 분이는 귀를 막고 계속 일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누군가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분이가 고개를 들자 젊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해진 삿갓을 쓴 사내였지요. 누구시오? 덕세라 합니다. 천민 출신 머슴입니다. 덕세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품삯도 못 주는데 어찌 도와주려 하시오? 덕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님처럼요. 마님은 혼자서도 이 땅을 일구려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분이는 덕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부터 덕세는 매일 분이를 도와주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분이와 덕세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똥을 치웠습니다. 서기도 작은 손으로 거들었지요. 닷새째 되는 날, 땅 한가운데를 파던 중 덕세의 삽이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분이가 다가가자 땅 속에서 기와 조각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기와였지만 질이 좋아 보였지요. 더 파내자 옛 기둥의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이 집 원래 제법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밭의 가장자리를 파던 분이가 소리쳤습니다. 덕세, 이것 좀 보게. 땅 밑에서 단단한 석축이 나왔습니다. 정교하게 쌓아올린 돌담의 흔적이었지요. 이건 배수로입니다. 덕세가 놀라 외쳤습니다. 배수가 잘 되게 만든 밭이란 뜻입니다. 마님, 이 땅 원래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이는 땅을 만져보았습니다. 똥을 걷어내자 드러난 흙은 검고 비옥했습니다. 손에 쥐면 부드럽게 부서지는 곡식이 잘 자랄 만한 흙이었지요. 이런 좋은 땅을 왜 똥밭으로 만들었을까? 분이가 의아해하자 덕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요? 일부러? 네, 좋은 땅이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황무지나 똥밭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요.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내려고 일부러 땅을 망쳤다는 말이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반들이 가끔 그런 짓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분이는 문득 최서방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문서를 쓸 때 묘하게 서두르던 모습, 그 불안한 눈빛이 말이지요. 최서방이 왜 그리 빨리 팔았을까? 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덕세가 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님, 일단 똥부터 다 치웁시다.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고는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더욱 힘차게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똥 치우기가 끝났습니다. 100평의 밭이 온전히 드러났지요. 검은 흙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분이는 땅에 무릎을 꿇고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살아났구나. 이 땅이 살아났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덕세도 옆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마님, 이제 씨를 뿌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분이에게는 씨앗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남은 돈이라곤 단다품뿐이었지요. 분이는 마을 곡식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보리 씨앗과 무씨를 좀 주시겠습니까? 가을에 수확하면 2배로 갚겠습니다. 가게 주인은 분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과부가 무슨 수로 갚겠다는 거요? 제게 밭이 있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자루 2개를 내주었습니다. 가을에 꼭 갚으시오. 안 그러면 관아에 고발할 테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분이는 씨앗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분이와 덕쇠와 서기는 함께 씨를 뿌렸습니다. 서기야, 이 씨앗이 자라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단다. 정말요? 어미? 그럼 보리밥도 먹고 무도 먹고. 서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씨를 뿌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똥밭에 씨 뿌린다고 뭐가 나겠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하지만 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묵묵히 씨를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분이가 밭에 나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란 싹이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덕쇠, 서기, 어서 와 보거라. 분이의 외침에 두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어미, 싹이 났어요. 서기가 환호했습니다. 분이는 무릎을 꿇고 싹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요. 살아난다. 이 땅이 정말 살아나는구나. 씨를 뿌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밭은 점점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보리싹은 무릎 높이까지 자랐고 무도 잎을 활짝 펼쳤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똥밭에서 정말 곡식이 자라네. 과부가 운이 좋은 건가? 어느 날 저녁 분이가 서기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분이가 문을 열자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제법 신분이 있어 보이는 사내였지요. 댁이 이 땅 주인이오? 그렇습니다만 나는 김주사라 하오. 전 고을 수령 댁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령 댁이라니 예사롭지 않았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 주사는 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을 다시 팔 생각 없으시오? 좋은 값에 사주겠소. 팔 생각 없습니다. 분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주사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과부 혼자 이 땅 지키기 어려울 텐데 은자 50냥 드리지. 원래 산값의 2배 반이오. 안 판다고 했습니다. 분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땅이오. 아무리 과부라도 내 땅은 내가 지키겠소. 김 주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후회하지 마시오. 김 주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서기가 불안한 얼굴로 어미를 올려다보았지요. 어미, 무서워요. 괜찮다. 어미가 지켜줄게. 하지만 분이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튿날 덕쇠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덕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 주사는 수령 양반의 앞잡이입니다. 저 사람이 나서면 좋을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내 땅인데 어쩌겠소? 팔 수는 없지 않소? 그렇습니다. 하지만 덕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오. 끝을 봐야지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분이의 밭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보리는 고개를 숙이고 무는 땅을 밀어 올릴 듯 굵직하게 자랐지요. 수확의 날 분이와 덕쇠와 서기는 새벽부터 밭에 나갔습니다. 어미, 보리가 이렇게 많아요. 서기가 감탄했습니다. 분이는 보리 이삭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많구나. 정말 많아. 하루 종일 거두어들인 보리는 가만히 10개가 넘었습니다. 무도 광주리로 30개나 되었지요. 덕쇠가 놀라 말했습니다. 마님, 이 정도면 대박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났어요. 정말이요? 그럼요. 이 땅 정말 명당이 맞습니다. 서기가 분이에게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어미, 우리 부자 됐어요. 이제 배고프지 않겠죠? 분이는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지요. 사흘 후 분이는 수확물을 짐수레에 싣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터에서 분이의 보리와 물을 본 장돌뱅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보리 나달이 얼마나 굵은지 보게. 무도 무지 크고 단단하네. 어디서 난 거요? 분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똥밭에서 났소.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똥밭이라니 농담도 잘하시는구려. 하지만 보리를 한 줌 사서 맛본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오? 맛이 기가 막히는데? 정말 똥밭에서 난 거요? 네, 마을 끝 똥밭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똥밭, 과부의 밭이 대박이 났다더라. 똥밭이 황금밭으로 변했다더라. 분이의 수확물은 오전 안에 모두 팔렸습니다. 받은 돈은 은자 15냥이었지요. 분이는 먼저 씨앗가게로 가서 빌린 씨앗값을 갚았습니다. 정말 갚으러 오셨군요. 가게 주인이 놀라며 돈을 받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분이는 집수리에 필요한 제목과 기와를 샀습니다. 그리고 서기에게 새 옷도 한 벌 사주었지요. 저녁 분이와 서기와 덕쇠는 소박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덕쇠, 내 덕분이다. 정말 고맙구나. 분이가 덕쇠에게 은자 3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내 품삯이다. 이제는 제대로 줄 수 있게 됐구나. 덕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 감사합니다. 제 평생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봅니다. 달빛 아래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맞는 행복한 밤이었지요. 분이의 성공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과부가 똥밭을 일구어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분이를 보면 코방귀를 뀌던 이들이 이제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분이 마님, 요새 잘 지내시지요? 마님, 다음에 저희도 밭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분이는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을 말이지요. 어느 날 오후 최서방이 분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분이 마님 계시오? 분이가 문을 열자 최서방이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 내가 너무 싸게 판 것 같소. 최서방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혹시 땅을 다시 팔 생각 없으시오? 은자 60냥 드리겠소. 분이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팔았으니 끝난 일 아니오? 돌아가시지요. 아니, 그래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분이가 문을 닫아버리자 최서방은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분이가 서기를 재우고 있을 때 밖에서 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분이가 황급히 나가보니 창문이 깨지고 마당에 돌멩이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돌멩이에는 쪽지가 묶여 있었지요. 과부 주제에 잘난 척 마라. 조심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서기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어미, 무슨 소리예요?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단다. 분이는 아들을 꼭 안았지만 가슴 속 분노를 사기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쇠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마님, 어젯밤 일 들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집 주변을 지키겠습니다. 안 돼. 내가 다칠까 걱정된다. 마님, 덕쇠가 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준 분입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분이는 덕쇠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덕쇠. 그날 밤 정말로 수상한 자들이 밭을 망치러 왔습니다. 하지만 덕쇠가 횃불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이야. 놀란 자들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분이는 덕쇠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심했지요. 이 땅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저들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알아내겠어. 며칠 후 분이는 폐가 뒤편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창고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지요. 구석에서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괴짝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분이는 문서를 하나하나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20년 전의 토지 대장이었습니다. 복전 후티엔, 복된 밭? 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문서에는 이 땅이 복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을에서 가장 기름진 상등 토지로 분류되어 있었지요. 두 번째 문서는 세금 장부였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엄청났습니다. 보리 100가마, 쌀 50가마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광무지로 분류, 세금 면제,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 문서를 펼치자 땅 주인이 바뀐 기록이 나왔습니다. 원주인 박씨, 새 주인 최씨 일가,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수령 이 판서의 처남 최씨에게 양도.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판서, 수령이 관련되어 있구나. 분이는 황급히 덕쇠를 불렀습니다. 덕쇠, 이것 좀 보게. 덕쇠가 달려와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님, 이건 이 땅이 일부러 망가진 게 맞소. 세금을 안 내려고 일부러 황무지로 만든 거요. 덕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20년 전 갑자기 이 땅에 똥수레가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몰래 똥을 부었다고 하더군요. 그럼 수령이 세금을 빼돌리려고 땅을 망친 거로구나. 분이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황무지로 만들어 세금을 면제받고 실제로는 나중에 다시 일구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덕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어그러졌거나 아니면 그냥 잊혀진 거겠지요. 그래서 10년 넘게 방치되었다가 마님이 사신 겁니다. 분이는 문서를 꼭 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마님, 덕쇠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수령의 부정을 밝히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분이는 서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소.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닷새 후 관하에서 관속들이 찾아왔습니다. 분이라는 과부가 사는 집이 여기요? 관속 셋이 말해서 내려 위압적인 태도로 물었습니다. 저입니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땅 문서에 하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다시 조사하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멀쩡한 문서인데요. 분이가 항의했습니다. 관속 중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 조심해야 할 텐데. 말 안 들으면 곤란해질 거요. 협박이었습니다. 분이는 이를 악물고 문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제 문서는 정당합니다. 최서방에게 정식으로 샀습니다. 관속들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분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 똥밭 과부와 거래하지 말라고 했대. 과부가 무슨 잘못을 했나 봐. 장에 나가도 분이의 물건은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 문은 안 팔아요. 보리도 안 사요. 다른 데 가보세요. 분이는 수확물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기가 서당에 가려 했지만 훈장이 거절했습니다. 과부 자식은 받을 수 없소. 다른 아이들 부모들이 싫어하오. 서기가 울먹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미, 저는 공부 못해요? 분이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다. 곧 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라.
하지만 분이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덕쇠만이 끝까지 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님, 제가 있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고맙다, 덕쇠. 정말 고맙구나. 밤마다 분이는 옛 문서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숨기고 있어야 하나?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분이와 서기가 잠든 사이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쾅!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분이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사내 다섯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서기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미, 분이는 서기를 뒤로 숨기고 사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소리 지르겠소. 사내 중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소. 이미 주변은 우리 사람들이 둘러쌌으니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요? 간단하오. 옛 문서를 내놓으시오. 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문서 말이오? 사내가 다가와 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시오. 창고에서 찾은 옛 토지 문서 말이오.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덕쇠였습니다. 덕쇠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사내들과 싸웠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사내 하나의 얼굴을 가린 천이 벗겨졌습니다. 분이는 그 얼굴을 보고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이 도령,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지요. 이 도령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다. 저런 수령 이판서의 조카 이 도령이지.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내 목숨도 내 자식 목숨도 보장 못한다. 이 도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분이가 외쳤습니다. 이 땅은 내가 산 것이오. 내 돈 주고 정당하게 샀단 말이오. 과부 주제의 법을 아느냐? 관아가 너 편이겠느냐? 우리 편이겠느냐? 이 도령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덕쇠가 횃불을 들어 사내 하나를 쳤습니다. 도망쳐요, 마님. 사내들이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이 도령이 혀를 찼습니다. 오늘은 물러가겠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사내들은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기를 안았습니다. 서기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지요. 어미, 무서워요. 그날 밤부터 서기는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바싹 말라갔지요. 서기야, 정신 차려라. 분이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덕쇠가 마을 의원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과부 집엔 발도 안 들인다. 관아에서 금지했소. 못 가겠소. 분이는 직접 약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약방에서도 약초 가게에서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부한테는 못 팔아요. 다른 데 가보세요. 분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이가 죽어갑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분이가 집으로 돌아오던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밭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분이가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밭의 한쪽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수확하지 못한 곡식들이 불에 타고 있었지요. 덕쇠, 물을 길어와. 분이와 덕쇠는 필사적으로 불을 껐습니다. 이웃들이 나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저러다 다 타 죽겠네. 자업자득이지 뭐. 1시간을 싸운 끝에 겨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밭의 절반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분이는 재가 된 밭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서기는 열병으로 신음하고 밭은 반쯤 타버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서기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가 문을 열자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승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늙은 스님이었지요. 보시를 구하러 왔다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소. 스님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아프구려. 맥을 좀 짚어보겠소. 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락했습니다. 스님은 서기의 손목을 잡고 한참 맥을 짚었습니다. 놀라서 생긴 병이로구려. 약을 지어드리겠소. 스님은 품에서 약재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을 먹이면 열이 내릴 것이오. 정말입니까?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은 분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참 용감하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스님, 이 아이는 살 것이오. 그대도 살 것이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 스님은 약을 주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분이는 서기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시즌이 지나자 서기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야, 분이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서기가 회복하던 어느 날 오후 최서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웃음을 지었지요. 분이마님, 제안이 하나 있소. 무슨 제안입니까? 땅을 은자 100냥에 사겠소.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판 값의 5배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최서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소. 과부 혼자 이 땅 지키기 힘들지 않소? 관아에서도 압박하고 마을 사람들도 등 돌리고.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0냥이면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소. 아이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최서방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서기를 떠올렸습니다. 열병을 앓던 아들, 겁에 질려 떨던 모습,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소? 물론이요. 하루만 생각해 보시오. 최서방은 돌아갔습니다. 분이는 하루 종일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녁 덕쇠가 찾아왔습니다. 마님, 최서방이 다녀갔다면서요? 그래, 땅을 100냥에 사겠다고 하더군. 덕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서기가. 마님, 덕쇠가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팔면 저들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땅도 잃고 진실도 묻히고 저들은 계속 나쁜 짓을 할 겁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하지만 서기가 다칠까봐 두려워. 마님, 서기는 강한 아이입니다. 마님의 아들이니까요. 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땅 문서와 서기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지요. 다음 날 새벽 분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땅을 지키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일어나려던 순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수십 명의 발소리가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 집을 포위하라. 분이가 황급히 밖으로 나가자 관군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새로 부임한 신임 사또가 말을 타고 서 있었지요. 이 집 주인이 누구냐? 사또가 위압적으로 물었습니다. 저입니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과부 분이가 맞느냐?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집과 땅을 조사하겠다. 모두 들어가라. 관군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잠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시는 겁니까? 분이가 외쳤습니다. 사또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을 수령을 모함한 죄, 거짓 문서를 퍼뜨린 죄로 조사하는 것이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라. 그때 군중 속에서 최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최서방이 사또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또나리, 제가 보고한 것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서방, 당신이 이 과부가 거짓 문서를 만들어 선량한 양반들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최서방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군들이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숨겨둔 옛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사또나리, 문서를 찾았습니다. 관군이 문서를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휙 펼쳐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이 문서는 위조된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집 창고에서 발견한 진짜 문서입니다. 분이가 절규했습니다. 과부가 감히 거짓말을. 이 문서는 이미 오래전에 소실된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 분명하다. 아닙니다. 분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 과부를 잡아 가두고 땅은 몰수한다. 안 됩니다. 분이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군들이 분이를 붙잡았습니다. 서기가 울부짖으며 어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미를 데려가지 마. 서기야.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쇠가 막아서려 했지만 관군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마님, 분이는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저러다 죽겠네. 자업자득이지. 분이는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것이 정의입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관아 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옥방 안, 분이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야, 미안하다. 밖에서는 덕쇠가 서기를 거두어 돌보았습니다. 서기는 밤새 울며 어미를 찾았지요. 옥방에서 분이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분이는 음식도 거부한 채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옥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누구냐?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그날 밤 서기를 살린 노승이었습니다. 스님, 노승은 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승복을 벗었습니다. 그 안에는 관복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놓음이 새겨진 높은 벼슬아치의 옷이었지요. 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스님이, 아니, 당신은 누구시오? 노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박대감이요. 이 고을의 부정을 조사하러 온 사람이지. 암행어사. 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대가 발견한 문서, 그것이 바로 내가 찾던 증거였소. 박대감이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며칠 전 그대 집에 갔을 때 이미 그 문서를 보았소. 그리고 진짜임을 알았지. 그럼. 그래. 나는 그때 몰래 문서를 베껴두었소. 필요한 증거로 말이오. 박대감은 품에서 베껴둔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고을 수령 이 판서는 20년 전부터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려왔소. 복전을 일부러 망쳐 황무지로 만들고 세금을 면제받은 것이지. 역시 그랬군요. 그뿐만이 아니오. 다른 땅들도 마찬가지였소. 수십 곳의 땅을 망치고 세금을 빼돌린 것이오. 박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이 증거들을 모았소. 이제 판을 뒤집을 때가 왔소. 그럼 그대는 풀려날 것이오. 그리고 그대의 땅도 되찾을 것이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소. 조금만 기다리시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마당에 북이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도. 임금의 마패를 든 박대감이 위엄있게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암행어사다.
진짜 암행어사가 나타났다. 사또와 최서방, 이도령 등 모든 관련자들이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색이 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지요. 박 대감이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내 임금의 이름으로 이 고을의 부정을 밝히겠다. 그리고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20년 전부터의 세금 창부, 토지 대장, 뇌물 기록. 복전은 원래 고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었소. 하지만 전수령 이판서가 세금을 빼돌리기 위해 일부러 똥을 부어 망쳤소. 박 대감의 목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황무지로 만들어 세금을 면제받고 실제로는 나중에 다시 일구려 했던 것이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똥밭이 된 거였구나. 양반들이 저런 짓을 했다니. 박 대감이 최서방을 가리켰습니다. 최서방은 이 판서의 처남으로 땅을 관리하던 자요. 최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수령 이 판서는 파직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유배형에 처한다.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됐다. 벌받아 마땅해. 최서방과 신임 사또는 이 판서와 한패로 백성을 기만하고 부정에 가담한 죄로 곤장 100대에 처하고 평민으로 강등한다. 관군들이 최서방과 사또를 끌어냈습니다.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 살려주십시오. 백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 도령은 과부를 습격하고 협박한 죄로 귀양을 보낸다. 이 도령도 결박당에 끌려갔습니다. 형 집행이 끝나고 박 대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부 분이를 데려오너라. 옥문이 열리고 분이가 나왔습니다. 햇빛을 본 지 날만이었습니다. 저기, 어미, 저기가 울며 달려와 분이를 껴안았습니다. 저기야, 우리 서기. 분이도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쇠도 기뻐하며 다가왔습니다. 마님, 정말 다행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박 대감이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의 용기가 이 고을을 구했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땅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땅은 정당하게 그대 것이오. 앞으로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소. 박 대감은 또 하나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몰수된 이 판서의 농지 일부를 그대에게 하사하겠소. 그대의 공을 치하하는 뜻이오. 이게 정말입니까? 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소. 받으시오. 분이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대감마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이제 분이를 보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마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분이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지요. 하지만 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이의 땅은 이제 고을에서 가장 번성한 밭이 되었습니다. 복전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하사받은 땅까지 합쳐 분이는 중간 규모의 지주가 되었지요. 하지만 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밭에 나가 직접 일했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땅을 소작으로 나누어 주되 다른 지주들과는 달리 공정하게 나누었습니다. 오육도로 하겠소. 분이가 소작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육도라니 절반씩이란 말씀입니까? 소작인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다른 지주들은 대부분 3/7도, 즉 소작인이 3할, 지주가 7할을 가져갔지요. 그렇소. 함께 일한 땅이니 절반씩 나누는 것이 맞소. 마님, 감사합니다. 소작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굶주리던 백성들이
분이의 땅에서 일하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덕쇠는 분이의 정식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덕쇠에게 작은 집과 땅도 주었지요. 덕쇠, 이제 내 집과 땅이다. 마님,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됩니까? 내가 없었다면 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 밖에 덕쇠는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어미, 오늘 훈장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석이 대견하구나. 어느 날 장터에서 옛날 분위를 무시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마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요. 앞으로 잘하시면 되지요. 감사합니다, 마님. 분이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분이는 밭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서기가 다가와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 무슨 생각하세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하고 있단다. 분이는 서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똥밭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곳이 이렇게 변했구나. 어미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분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기야, 세상 사람들은 과부 팔자가 상팔자라고 했단다. 하지만 어미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어미가 배웠단다. 팔자란 하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달이 떠올랐습니다. 밭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분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땅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내가 땅을 살렸구나. 바람이 불어와 보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분이에게 화답하는 것 같았지요.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것도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기가 어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미, 저도 어미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요. 넌 이미 강하단다. 어미의 아들이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무리. 썩은 땅도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살아납니다. 버려진 사람도 기회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정의를 향한 용기입니다. 과부 분이는 세상이 버린 땅에서 희망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온 고을로 퍼져나갔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분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정한 팔자는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운명을 만들어간다고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